저는 저와 똑 닮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 것도, 그 사장님을 만난 것도, 그리고 출산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도 모두 정해진 인연이 아니었나 싶을 만큼 신기한 일이었는데요. 제 인생의 놀라운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때는 저도 부모님과 남동생 1명, 내 가족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주 평범했던 그 시절이 정말 그리울 때가 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죠. 제가 고3이 되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원하던 대학에 가고 싶어서 밤 늦도록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도 안 갈 거야? 어떻게 가? 수능이 코앞인데. 할머니 집 갔다가 여행도 갈 건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곳도 많이 갈 텐데. 안 간다고. 물론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머리에 찬바람도 쐬어줘야 스트레스도 풀리지 않겠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엄마, 솔직히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 이럴 땐 그냥 공부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 명절 때 못 가는 게 무슨 대수라고. 자꾸 가자고 하는 건데. 공부 흐름 끊기면 다시 집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명절 때 거기 가봤자 공부는 잘하냐고. 대학 어디 갈 거냐고 묻기밖에 더해?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에 집중이 안 돼. 아무튼 나는 연휴 내내 집에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한창 예민했던 시기인 만큼 본의 아니게 부모님에게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마냥 부모님이 영원히 제 곁에 있어주실 줄 알았고 저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명절 내내 홀로 집에 있었고 부모님과 남동생은 명절을 보내러 갔다가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허무하게도 도로 위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남동생은 숨만 붙어있는 채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 주변 세상 모두가 지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동생이라도 제발 살아남아 주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건만 저의 간절함을 외면하기라도 한 듯 그렇게 가버리고 말았네요. 그 소식을 듣는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어떡하지? 나는 진짜 혼자네.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3이 상전이랍시고 부모님께 짜증만 냈던 게 미친듯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딸에 대한 기억이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눈을 뜨고 있을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까스로 장례를 마치고 이것저것 서류를 정리하면서 큰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저 대신 일 처리를 많이 해주셨고 대리인이 되겠다며 자처하시며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설마 가족이, 그것도 어른이 조카를 속일 생각을 했다는 것을요. 결국 돈 앞에서는 가족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큰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이 남기고 간 재산을 눈독 들이는 중이었고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나를 지켜주겠다고 나섰던 유일한 어른이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서 내 돈 내놓으라고 큰아버지와 한바탕 싸움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도로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큰아버지는 가난 말기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고 제가 잃은 것들을 책임져 줄 사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 한동안 누워만 계셨던 할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모 형제 다 잃고 친척과 할머니마저도 잃게 된 저는 그야말로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겁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텨냈습니다. 수능은 물론 포기했고 당장 고등학교 졸업도 힘들 만큼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제 사정을 알아봐 주신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출석일을 채워 졸업장은 받게 되었네요. 전단지를 돌리고 식당 서빙을 하고 단기 공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일을 반복하다가 우연히 들어간 인력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제 또래의 나이였는데 점잖고 과묵한 남자였습니다. 이른 나이에 막노동을 시작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대학 진학을 하는 이 시대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일찌감치 막노동판에 뛰어든 것일까? 나와 비슷한 사정인 걸까?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이 커져가던 찰나 그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고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그 사람이 저에게 털어놓았던 가정사가 유독 기억에 남아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버리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가족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얼굴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게 뭡니까? 어차피 자식 버린 사람 찾아서 뭐래요? 저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사고로 떠났어요. 재산을 훔쳐간 뒤로 돌아가셨고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위로조차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바라는 건 위로가 아닌데 마치 저에게 큰 그늘이 있는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서운하기도 해요. 원래 사람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요. 그냥 그런 상황이었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그만인데 괜히 부풀려서 생각하고 가장해서 상상하고 어줍잖게 위로해주려고 하는 게 더 불편할 뿐이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과 있을 땐 묘하게 편한 기분이었습니다. 덤덤한 그 말투를 듣다 보면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사람이 진솔하고 착해서 매사에 진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거짓말이나 과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허세 부리고 가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보니 마음이 더 이끌렸나 봅니다. 저희는 결국 서로를 의지하다가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인신고를 하며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죠. 어차피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가족이 없었고 지인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은 당연히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저에게는 영 어색한 일이더라고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사는 게 저로서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살며 아주 간소하게 살림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수저 2세트, 그리고 겨울 이불, 여름 이불, 이렇게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저희 둘 다 욕심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인신고를 한 지 2년이 지나갈 무렵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2줄이 보이는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울면서 잘 됐다고 저를 안아주었지만 저는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희 둘이 살게 해도 빠듯한데 온 마음을 주며 키워야 하는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상황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뜩이나 저는 하던 일을 잠깐 쉬고 있던 중이었고 남편의 외벌이로 쪼들리듯 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과 임신을 했다는 행복감이 교차하며 저의 감정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결국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여자를 직원으로 채용해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나치던 한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자를 보고 바로 들어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했죠. 저는 임신 중이에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남편 벌이로는 겨우 생계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제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설거지, 서빙, 배달, 음식 조리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식당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고요. 한 5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 사장님은 그런 저의 말을 들으시더니 너무나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시는 겁니다. 그래요. 한번 같이 일해봅시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합니까? 네, 진짜요? 임산부인데 괜찮나요? 대신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어차피 다른 직원들도 있으니까 도움 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아프거나 힘들면 바로 병원 가요. 많이 쪼들리면 월급 말고 주급으로 줄 테니까 미리 말만 해요. 저한테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너무 다행히도 쿨한 사장님을 만난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얼른 남편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나 일 구했어. 일을 구했다고? 내가 일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 차라리 내가 2배로 돈을 번다고. 나도 가만히만 있기 몸이 힘들어서 그래. 임산부도 움직여야 한다는 말 몰라? 돈 벌려고 일하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그만둬. 집에서 푹 쉬어도 모자랄 판에. 괜찮아. 사장님을 너무 잘 만났어. 임산부인데 몸 조심하면서 일하라고 하셨어. 내가 사정 얘기하니까 딱하게 보시고 월급 말고 주급으로 주실 수도 있대. 아프면 바로 병원도 보내주신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인상도 좋으시고 엄청 착하신 것 같아. 너무 잘 만났어. 뭔가 수상한데? 뭐가?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딨어. 가뜩이나 식당 운영도 힘들 텐데 아르바이트생에게 호의를 베푼다? 뭔가 의심스러운데? 아니야. 그럴 뿐으로 보이지 않았어. 내가 일단 일해보고 정 힘들면 관둘게. 그러면 되잖아. 힘들어도 꾸역꾸역 다닐까봐 그래. 나도 뱃속에 아기가 있는 엄마인데 내가 알아서 잘 하겠지. 안 그래? 이제 출산하면 육아하느라 더 바쁠 수도 있는데 여유로울 때 일이라도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이해해 줄 거지? 그렇게 저는 임신한 채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떨렸습니다. 가뜩이나 임신하면 다니던 회사도 출산 휴가를 쓰는 마당에 저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으니까요. 혹시나 주변 직원분들이 저를 안 좋게 보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사장님이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새로운 직원 정희씨는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걸 들거나 힘든 일을 할 땐 내가 도울 테니까 여러분도 협조 부탁합니다. 사장님은 유독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입덧을 할 때나 피곤할 땐 직원 휴게실에 누워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쿨하게 병원에 다녀오라며 봉투까지 쥐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혹시나 나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한 적도 있었는데 주변 직원분들 말 들어보니 원래 친절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직원분들은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언니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어머, 어느새 배가 많이 불렀네? 몸은 좀 어때? 괜찮아? 피곤하면 일찍 가서 쉬어. 괜찮아요. 이제는 일도 적응했고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힘들면 눈치 보지 말고 쉬어. 임산부 몸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도 여기서 10년 넘게 근속했는데 임신도 하고 애도 낳고 다 했어. 근데 사장님이 진짜 좋으신 분 같아요. 진짜 쿨하신 것 같고 워낙 사람이 좋아. 직원 소중한 것도 알고. 근데 사장님은 따로 가족이 없으신 건가요? 딱히 사모님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예전에 들어보니 일찌감치 갈라졌다는 것 같던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 가족 얘기는 워낙 안 하시니까. 그렇구나. 자식은 없으시고요? 글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 아마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크고 잘 되는 식당에서 자식이 있었다면 전수받으려고 한 번쯤은 오지 않았을까? 근데 본 적이 없어.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보이면 꼭 밥 먹고 가라고 붙잡으시더라고. 정기적으로 무슨 단체에 후원도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좋은 일 하시면서 홀로 사시는 것 같아. 알고 보니 사장님은 사람 자체가 따뜻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사장님과 마감 시간까지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정희씨가 몇 살이라고 했더라? 저 89년생이에요. 그래. 딱 내 자식뻘 나이네. 비슷하겠네. 네? 아니야, 아무것도. 사장님은 그렇게 말끝을 흐리신 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활기차고 밝은 사장님이었지만 때로는 정말 외롭고 고독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매출이 좋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마음에 그늘이 있는 건가 싶은 겁니다. 솔직히 저라면 그 정도 돈을 벌면 인생도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장님은 저를 자식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만삭이 될 때까지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더러 유급휴가를 줄 테니 집에서 요양하면서 출산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 몸이 괜찮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식당에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정일이 점점 다가왔고 엄마가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중 저는 평소와는 다른 진통을 느끼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니 사장님이 저를 부축하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정희씨, 괜찮아? 어디 안 좋아?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잠시만 기다려. 내가 택시 부를게. 사장님은 다급하게 택시를 불러 저를 부축해 태우셨고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곧장 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신속하게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병원에서도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창 일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도 없이 사장님의 도움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네요. 걱정이 되셨는지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때마침 남편이 연락을 받았고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가뜩이나 바쁜데 가셔도 돼요. 그래도 혼자 두는 건 아니지. 남편 곧 온대요. 그러고 보니 정희씨 남편은 처음 보네. 그러게요. 귀여운 아들 낳은 걸 보여주면 아주 행복해하겠어. 그리고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해줄 건 없고 그냥 아기 육아용품이나 사라고. 사장님은 저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딱 봐도 꽤 큰 금액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여태껏 받은 것들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이거 못 받아요. 너도 애 키우다 보면 돈이 많이 드는 법이니까. 이건 우리 식당의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거야. 정희씨가 제일 잘하고 똑똑한 인재 놓치기 싫어서 미리 뇌물 준다 치고 주는 거니까 부담 없이 받아. 사장님 덕분에 제가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식 잘 키우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지 못했어. 돈만 벌면 호강시켜줘야지 결심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 사장님도 자녀분이 있었어요? 있었지. 딱 정희씨 나이에 자식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딨어요? 그게 사정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 사실 생사도 알 수가 없어.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힘드시겠어요. 정희씨는 잘 할 거야. 워낙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잖아. 자식 잘 키워. 제가 꼭 은혜 갚을게요. 정말 사장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젊을 땐 다 힘들지. 나도 젊은 시절에는 많이 힘들었어. 그때 멀리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달려와서 괜찮냐고 물었고 아기와 저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긴 한숨을 쉬며 안도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사장님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꾸벅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 남편입니다. 병원까지 데리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둘이 인사를 하는데 사장님의 표정이 뭔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뚫어져라 남편을 쳐다보시면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남편의 얼굴을 덥석 붙잡는 겁니다. 당황한 남편이 왜 이러십니까? 하며 사장님을 말렸고 사장님은 남편의 말이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남편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떻게 되나? 모릅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없어서요.
그래도 순간의 기억은 있을 거 아닌가. 집 앞에 천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사장님은 갑자기 남편의 팔을 붙잡더니 남편의 옷소매를 팔뚝까지 걷어붙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왼팔에 있는 큰 반점이 드러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점이라고 들었는데 사장님은 그 점을 보시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맞지? 살아있었구나. 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기나 해? 대체 어디 있었어?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찾아지질 않았던 거야? 사장님은 남편을 안고 오열하셨습니다. 남편은 얼떨떨해서 그저 멍하니 있더라고요. 사장님은 남편의 얼굴을 매만지더니 다시 안고 울고를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장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생긴 게 평범해서 닮았다는 사람이 많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확신에 차 있으시니까 난감하더라고요. 남편은 겨우 사장님을 진정시킨 후 진지하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라고요? 그래,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네. 혹시 나 기억 못하겠어? 내가 널 데리고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데, 우리가 추억이 얼마나 많았는데.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서 부모가 없어요. 그래, 들었다. 그걸 너무 뒤늦게 들었어.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널 데리고